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부터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이제 좀 예상치 못했던 이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올해 말쯤에는 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연초에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단하기 힘든 게 요즘은 진짜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들도 운용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이 대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이죠. 이제 블랙스톤과 브룩필드 이야기입니다. 네, 블랙스톤과 브룩필드를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로 대체 투자 업계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두 회사 다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을 벌려놨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확률적으로 많은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했던 게 이제 블랙스톤의 비리츠, 이제 비상장 3호 리츠입니다. 이게 사실 블랙스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 대단히 이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블랙스톤은 전통적으로 이제 대체 투자라는 영역 자체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이었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상품을 이렇게 제공을 해왔는데, 이제 한 2017년 전후로 이제 개인들도 좀 뭔가 이 자기들 고객을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한테 거둔 성공을 개인 투자자한테도 이제 좀 좋은 상품 제공해서 성공을 거두겠다, 이런 전략을 폈는데,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이제 비리츠고요. 비리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된 거는 환매 이슈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계속해서 돈을 빼가려고 하다 보니까 환매 이슈가 되게 불거졌었고, 사실 이제 약간 좀 비리츠가 또 개인들이 투자했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관들이 주로 투자하는 오픈엔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데, 아무래도 기관들의 어떤 투자 이 상품에 대해서는 공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리츠가 좀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비리츠가 나오고 나서 이제 KKR이라든지 스타우드 캐피탈, 이제 브룩필드 같은 경쟁사들도 너도나도 이 관련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블랙스톤이 상당히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똑같은 전략으로 많이 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비리츠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이제 비상장 3호 리츠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브룩필드의 이제 비상장 리츠가 브룩필드 리츠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을 했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스톤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다른 데도 그 이후로 바로 뛰어들었는데, 이 브룩필드는 2021년도에 이렇게 출시를 했던 상품이고요. 근데 이 브룩필드 리츠의 CEO가 최근에 잭 보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요. 이제 물러나고 이제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브룩필드 리츠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고요. 네, 브라이언 킹스턴이라고 이제 브룩필드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 새로 이제 CEO 선임됐고요. 아까 이제 비리츠 잠깐 앞서 설명했는데, 여기 환매 이슈가 되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브룩필드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금 유입은 느려지고, 그리고 투자자들 환매 요청이 계속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비상장 리츠 이 자료 데이터를 집계하는 어떤 리서치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브룩필드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이제 $5천만 이상의 자금을 모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줄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줄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는 $1,600만 자금을 모집하는데 그쳤고요. 반면에 또 상환 요청은 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에 $100만 상환 요청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늘어서 4분기에는 이제 $3,100만 환매 요청이 급증했고요. 네, 이 브룩필드 리츠, 그리고 블랙스톤 비리츠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또 한 번 얘기 나왔는데, 이게 작년 말부터 계속 환매 요청이 있었는데, 근데 또 3월 달에도 이제 고객들이 환매 요청이 많았고,
총 4억 달러 환매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2월 대비 약 15% 증가한 수준이고요. 사실은 이게 한 2월달 환매 요청이 1월달에 비해서 좀 줄어가지고 다소 진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낙관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환매 요청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블랙스톤 경영진들은 여전히 믿음이 있고 투자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지만 쉽게 그렇게 투자자의 불안감이 누그러뜨리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보면 이제 저희는 오피스가 되게 안 좋은데 또 오피스 관련해서도 손실을 입을 거란 그런 약간 소식이 전해졌는데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오피스를 매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전에 샀는데 그때 10년 전 가격보다 36%나 낮은 가격에 매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일종의 이제 많이 손해를 보고 판 거죠. 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되게 30년 그러니까 1980년 7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준공된 지 30년 된 오래된 오피스였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신축 오피스에 대한 선호 현상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오피스는 상당히 힘든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지 이제 뉴마크라는 어떤 리서치에서 보고서에 보면 이제 1분기에 오렌지 카운티 공실률이 17.7%인데 이게 11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손절을 해서 이제 자산을 처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가 이 브룩필드의 LA 다운타운 오피스 펀드인데 원래 이제 브룩필드는 LA 다운타운 오피스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히 그 믿음, LA 다운타운 오피스 시장에 대한 신화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게스 컴퍼니 타워 이제 LA 다운타운 펀드에 들어있는 게스 컴퍼니 타워와 이제 777 타워가 이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디폴트 위기가 이제 온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이제 LA시에서 어떤 이제 대형 1,000만 달러 이상에 거래되는 대형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또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가지고 높은 공실률과 이자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던 이제 LA 다운타운 브룩필드 오피스 펀드가 또 이전 LA시의 세금 정책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뭐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시장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네요. 이건 뭐 안 좋다는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공실률이 또 더 올라서 거의 한 30% 육박했다. 정확히는 29.4%다. 이렇게 이제 CBRE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순 흡수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공실률 계속 오르면서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미국 오피스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게 우리는 이제 한국 시장을 많이들 얘기를 할 때 이 한방향 시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사실 시장이 작기도 하고 그리고 이 뭐 워낙 이제 누군가 팔면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들 내다 던지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이제 워낙 시장이 크잖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 너무 많아서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그래서 실은 이게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산을 팔아야 되지만 또 이제 좋은 투자 기회가 한 1, 2년 안에 올 거고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블랙스톤과 브룩필드의 실현이라고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회사들은 뭐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매각하거나 뭐 환매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게 되게 좀 가치가 떨어져 있는 어떤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사실 하나 전해드렸죠. 블랙스톤이 이제 영국의 산업용 상자 리츠, 인더스트리얼스 리츠를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뭐 당연히 지금 많이들 힘들고 이제 기존 자산 어떤 정리 그리고 안정화에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실은 또 이 시기에 투자를 계속 안 하면 또 언젠가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려운 시기지만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블랙스톤과 브룩필드 대체 투자 시장의 양대 산맥의 어떤 어려움, 실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게 저희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시기일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또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